집에 키보드가 엄청 많아요. 소설을 쓸 때 내가 이 행위에 집중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되게 만들어주는 것은 되게 키보드 소리 타격감을 되게 중시하는 거죠. 소설을 쓸 때는 그냥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설 쓰는 김원수라고 합니다. 오전에는 작업실과 작업 루틴 보여드리고 오후에는 편집자 미팅을 할 생각입니다. 새벽 한 3시에 일어나요. 물 마시고 커피 마시고 담배 피고 바다 좀 보다가 산책하고 이게 한 2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불교에서는 마음과 대상의 싱크를 맞춘다고 하죠. 만약에 일어났는데 소설이 바로 쓰고 싶다. 5분 만에 소설을 쓰겠죠. 보통 이렇게 싱크가 안 맞으니까는 계속 산책하고 바다 보고 어슬렁어슬렁 거리면서 싱크를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딱 쓰다 보면 오늘은 더 이상 진이 빠져서 못 쓰겠다 할 때까지 쓰는데 이게 보통 한 11시, 길면 한 1시, 하루 종일 11시까지 못 쓸 때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문장을 많이 꽂혀야 된다, 구상을 많이 해야 된다, 루틴들이 있는 것 같은데 요즘엔 점점 그런 루틴들은 없는 것 같아요. 소설을 여러 번 꽂혀야지만 좋은 소설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12시, 11시에 딱 끝나면 오늘도 망쳤다 하면 이제 그때부터 목욕탕 가거나 밥 먹거나 술 먹거나 낮잠 자거나 차 몰고 바닷가 가거나 책 읽거나 영화 보거나 그때부터 9시까지는 노는 거예요. 보면은 9시, 10시 사이에서 보통 몇 시에 자건 일어나는 건 똑같아요. 저는 진해라는 작은 도시에 살고 있는데 집안에 작업실을 꾸며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실에 여기는 글만 쓰는 책상입니다. 옛날에는 맥을 썼는데 요즘에는 LG도 아주 맥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윈도우 환경이니까 한글만 쓰니 집에 키보드가 엄청 많아요. 소설을 쓸 때 내가 이 행위에 집중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되게 만들어주는 것은 되게 키보드 소리 타격감을 되게 중시하는 거죠. 이게 영국 영화라든가 미국 영화들 보면 도서관에 이걸 가지고 있더라고요. 탁 켤 때 옥스퍼드에 있는 도서관에 앉아있던 느낌이 약간 바티칸에 있는 도서관에 앉아있는 느낌이 약간 그들 소설 쓸 때 딱 켜요. 레드선? 이런 것처럼 이렇게 소설 밖에 있는 것들을 컷하는 거예요. 클래식을 잘 모르는데 계속 들어요. 왜냐하면 가사가 있으면 책을 읽을 때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여기서는 그냥 소설을 구상하는 책상이에요. 서서 작업을 하고 돌아다니고 쓰고 붙이고 똑바로 서면 고요함, 명료함, 집중력이 따라와요. 생각이라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언어로 돼 있어요. 너무 느려요. 너무 거칠고. 그래서 생각보다 더 빠르고 더 많이 움직이면서 더 많은 정보를 담으시는 게 뭔가라고 본다면은 제일 낮은 게 시각이고, 그리고 보고 있으면은 하루에도 수천 개쯤 나오겠죠. 뭐가 하나 탁 발정하면 전체가 동시에 움직여요. 베란다는 쉬는 느낌? 명상 관련 책이나 불교 공부를 할 때 쓰는 책상이고 주로 여기 앉아가지고 명상을 자주 해요. 요즘에 제가 공부하고 있는 불교 책들, 여기 손이 많이 가는 자리에 있는 것은 소설 쓸 때 필요한 자료들. 저기 왼쪽에 있는 책이 로버트 맥기의 스토리인데 가장 스토리에 관해서 잘 정리된 책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소설에 관한 이론서들은 읽어서 막상 해보면 안 돼요. 대부분 공허한데 스토리 이야기가 무언지를 아는 사람이 쓴 책이었고, 이야기라는 것들은 이런 엔지니어링을 가지고 있구나 가르쳐준 책이죠. 마지막에 이 작가는 정말로 훌륭하다라고 했던 사람은 이 찰스 부코스키 같아요. 백도탐. 트릭도 없이 이렇게 잘 쓸까? 소설가에게 뭔가를 많이 준 그런 책 같아요. 설계자들은 암살자들과 암살을 설계하는 사람들 이야기예요. 보통 영화에서는 총을 쏜 사람들만 나오는데 총을 쏜 사람들 뒤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죠. 기억 못해요. 원영어선에 있었거든요. 그냥 거의 내릴 때쯤 돼가지고 미국이 제일 많이 주고 1억 1천만 원이죠. 영국은 9천만 원. 독일, 스페인 떨어져요. 이제 대부분 빚을 정리했던 것 같아요. 저는 빚이 2종류가 있었는데 집안에서 이렇게 생겨서 가지게 된 빚, 그 다음에 결혼을 하면서 집도 사고 이렇게 하면 대출금이잖아요. 보면 두 종류의 빚이 있었어요. 그 돈도에 들어왔을 때 가지고 있던 모든 빚들을 다 처리하고 나니까는 그렇게 됐죠. 적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됐죠. 번역에 아주 기술적이고 철학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영어가 어색하더라도 한국에 있는 고유한 특징을 살릴 것인가,
아니면 한국에 있는 고유한 특징을 죽이더라도 영미권 독자들이 좀 더 이해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할 것인가.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선택의 문제들이 있는데 샘플 번역이라는 걸 해요. 출판사가 이 사람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김소라 번역가 있는데 굉장히 잘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번역한 원고가 왔을 때 이 소설이 원래 이런 거였냐, 내 문장에 이렇게 허술한 데가 있구나, 한국말로 쓸 때 몰랐는데 번역을 하니까 결점이 탁 튀어나오는 거죠. 작가의 책을 가장 집중적으로 정확하게 읽어내는 사람이 두 명 있는데 편집자와 번역가예요. 그들이 하는 말들은 한마디 한마디 굉장히 중요하죠. 공부가 많이 돼요. 그래서 소설 다 쓰고 편집자한테 몰렸는데 편집자가 이렇다 저렇다 하면 대부분 꽂혀요, 저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그동안? 뭐 요즘에 집필은 좀 잘 되고 계세요? 1월부터 처음부터 새로 썼거든요. 네. 이번에는 진짜 끝나지 않을까. 8월에 드리면 안 좋아요? 좋죠. 사실은 8월 언제가 제일 마지막 마감인데요? 올해 그래도 올해 저도 하려면 내야 되는데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거 5년을 싸매가지고 이제 들어왔어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들어갔다 소설 안에. 그래요? 네, 이런 느낌. 들어왔구나. 이제 말이 되는구나. 올해 흥겹게 하시다가 한 8월 정도에 끝내시는 걸로 하면 어떨까 싶네요. 그럼 저희가 10월에 내는 걸로. 저번에 그 말씀해주신 그 반달 이야기 최민식의 네네. 야, 그거 진짜 핵심 중에 핵심이어가지고 컨셉이 명확하고 암살을 배우잖아요. 설계를 하고 이런 게 딱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지. 그때는 왜 긴장감이 없는지, 뭐 캐릭터는 무슨 문제가 있는지 다 막 여기저기 다 부품을 다 분해가지고 보고 있다가 그 이야기 딱 듣고 난 다음에 나머지가 알아서 딱 붙어요. 느낌이 정말 살아나는 것 같아요. 살아났다니까. 이거 이제 끝장났다니까 이거. 설계자들이 그래서 그 외국에서도 엄청 잘 되고 있잖아요. 지금. 최근에 그거 아세요? 그 이집트 판권 팔린 것도 들으셨어요? 해외에서 이제 판권이 언어별로 팔리기 시작하면은 주요 국가들에서 많이 판권이 팔리잖아요. 거기에 이제 이집트는 그렇게 흔하게 판권이 팔리는 곳이 아닌데 그런 곳으로 이제 판권이 팔린다는 게 26개국에 판권이 팔렸거든요. 그래서 문학동네에서 판권 팔린 책 중에 가장 많은 나라에 팔린 책이래요. 그만큼 이제 선생님 책을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외국 해외 독자들까지. 나 왜 이래 살고 있지? 그렇게 책이 많이 팔렸는데. 그래서 이번에 8월 달에 만약에 비가이를 낼 수 있으면은 1년 단위로 책을 한 권씩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팅하는데 5년 걸리고 소설 쓰는데 6개월밖에 안 걸리므로 이제 세팅 끝났잖아요, 이거는. 8월로 기다리겠습니다. 네. 또 연락드릴게요. 예. 잘 지내시고요. 단결. 작가님 어떻게 긴장을 유지합니까? 긴장은 텐션이란 말은 뭐냐면 연출 같은 거예요. 너무 팽팽하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연이 떨어지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소설 해밍웨이 킬러들 보면 소설 전체에 아무런 폭력이 안 일어나요. 레이먼드 카버는 킬러 같은 게 나올 만한 긴장도 없어요. 뭐 맹인 나와가지고 둘이서 이렇게 그림 그리고 막 이런 것들인데 소설 읽어보면은 문장의 텐션이 쫙 기본적으로 욕망을 다뤄요. 욕망은 무엇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은 동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욕망이 있기 때문에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얘가 무슨 욕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행위를 저지르고 얘가 저지른 행위 때문에 다른 사람이 기분이 좋기도 하고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이 사람이 욕망을 딱 하나 가지기 때문에 전체가 다 작동하는 거죠. 욕망이 없다면 사건은 공허한 거죠. 폭탄이 아무리 터져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소설 쓰기와 여행하기는 굉장히 비슷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크게 두 단계죠. 여행 계획을 짜는 단계, 여행을 하는 단계. 여행을 잘하기 위해서 계획을 짜는 거죠. 소설도 마찬가지고. 감천문화마을이랑 남부민도 삼복도로랑 영도랑 이런 곳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동네라고 해야 되나? 소설을 때면 언제나 그 풍경들이 흐릿하게 배경으로 이렇게 떠올라요. 이렇게 보면. 냄새를 맡는다고 표현하는데 냄새를 맡아야지만이 망상이 아니라 실제의 근처에 상상을 시작할 수 있어요. 자료는 인터넷에 다 있잖아요. 여기 앉아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어떤 것은 냄새를 일부라도 맡지 않으면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소설은 이야기라는 도구를 통해서 삶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장르지 뭔가를 이해하거나 교훈을 얻거나 잠언을 얻거나 뭐 왕자의 게임, 보드 오브 엠파이어, 하우스 오브 카드 그 완전히 이야기에 몰입되면은 그냥 어딘가에 한번 산 느낌이 들잖아요. 동일시대의 그 삶을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책을 읽고 영화를 보는 거죠. 단지
독자와 작가의 차이가 있다면은 독자는 이렇게 안 살고 싶어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 약간 수동적인 입장이고, 작가는 그 삶의 루틴을, 그 패턴을 조금 바꾸고 싶다라는, 그 소설가가 그 이야기 속에 신이거나 창조주라고 생각해. 안 그래, 막상 만들어 보면. 여기 말 듣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소설가가 할 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주어진 조건이 움직이는 것을 소설가가 따라가줘야 되는 것이지, 이게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억지로 비틀잖아요. 인과가 깨졌다라고 표현하고 개연성이 없다라고도 표현하고, 어떤 것도 통제할 수가, 요거 배우는데 비용을 많이 냈어요. 저는 목표 달아날리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했죠. 이론, 다음에 실행, 반성. 이 이론들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써보시라고. 그러니까 이론은 꼭 필요하지만 한 줌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론이 있고 그 다음에 체험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론과 체험이 동시에 존재하고 이것들이 계속 누적 반복이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은 어제보다 조금 더 알고 맛을 안다고 하죠. 현실에서는 삶은 지나가 버리잖아요. 정확하게 그 상태를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소설 속에서는 계속 살아볼 수 있는 거예요, 보면. 내가 그 이야기를 쓰는 이유는 내가 궁금하기 때문이에요. 유한한 삶을 확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번 살아보는 거죠.